네, 안녕하세요. 7월 3일 목요일 KB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일 국내 증시는 장중에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매물 소화를 진행한 후에 낙폭을 일부 축소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추이과 유예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다음 주 8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러한 잡음은 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향후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3,100선 전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은 외국인이 선 현물을 동반 순매도한 가운데 자동차, 화학, 헬스케어, 음식료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온 달러원 환율도 최근에는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1,350원 선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요소인 만큼 환율과 지수 모두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지표 부진 충격에도 베트남과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6월 ADP 민간 고용은 9.5만 명 증가 예상을 깨고 3.3만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2년여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 시장의 기대와 괴리를 키웠습니다. 이에 3일 예정된 비농업 고용지표 결과에 관심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베트남과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나이키와 웨이페어 같은 베트남의 생산 기반을 둔 소매 업체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영국 재정 악화에 따른 길트체 급등 여파에 상승했고 달러는 이러한 영국 파운드화 급락이 낙폭을 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유가는 이란발 지정학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3%대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는 선행성이 다소 낮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벗어난 점이 이후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또한 트럼프 감세안이 지금 하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재정 적자 확대의 우려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상법 개정안 논의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수급 부진 등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매크로 미국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진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유진희입니다. 최근에 6월 동안 한 달 동안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 하락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5월 구인 건수나 6월 ISM 제조업 건수가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예상치는 상회를 했지만 사실 세부 내용을 확인을 하면 좀 오히려 경기 둔화를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서프라이 지수는 재차 하락세로 좀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는데요. 이번 지수 상승은 대부분 이제 생산과 함께 이제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다른 수주 잔고나 신규 주문은 모두 전월 대비 악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서베이 내용도 보시면 관세 때문에 비용 압박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사업 결정이 지연되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외에서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들과 트럼프 정부 정책인 약가 인하나 친환경 정책을 처리하는 것 또한 기업 활동들을 좀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엔 지수가 좀 개선되긴 했지만 7월 초에 다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관세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기준선 50%를 지속적으로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은 제약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좀 불안한 요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5월 PC 소비가 전월 대비 0.1% 감소를 했는데 소득은 0.4% 급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이제 정부의 사회보장급여가 소득 증가 대부분을 견인을 했었는데 일시적인 효과들이 소멸되면서 좀 기저효과가 발생해서 소득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 이제 임금소득이 연초 이후에 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수요의 임금소득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밤에는 미국 6월 비농업 고용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11만 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3분기 경기 둔화 자체가 이미 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의 둔화 속도라면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투신 받쳐주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고용지표, 그리고 앞으로의 고용지표에서 이제 완만한 둔화가 아니라 이제 좀 더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자극할 만한 재료로는 첫 번째는 실업률이 4.4%에 도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비농업고용 10만 건을 하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 세 가지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비농업고용이 당월치는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데 직전 2개월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월치가 예상치를 부합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 동시에 4, 5월 이제 수치들의 하향 조정 폭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국제유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한동안 이스라엘 이란 사태를 계속 업데이트 드렸는데 좀 수급 관련된 지표들 중심으로 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좀 이슈는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으로 이제 중동 긴장감은 이전보다 좀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8월에는 오펙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일간 40만 배럴 가까이 증산을 또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우세한 가운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확대가 좀 우세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국제유가 하향 안정 가능성을 전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가 계속해서 증산을 생각보다 빠르게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8월에 추가적으로 40만 배럴 가까이 증산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 7월 6일에 이제 회의에서 증산 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일단 과거에 제시했었던 220만 배럴 추가 감산 완화, 즉 증산은 이런 속도라면 올해 10월에도 완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10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증산하는지 여부 혹은 감산 완화가 이제 중단되는지 여부가 좀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서 재고가 좀 빠르게 축소 중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미국의 재고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요인과 추세적인 요인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고요. 다음 달까지 재고 감소가 얼마나 될지 여부 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는 좀 아직까지는 계절적 요인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와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제 계속 진행될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여부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다시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미국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산가치 조정기가 오피스를 중심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반복 매매 가격 지수인 CPPI가 전년 동월 대비 1%,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CBD 오피스의 경우 동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2% 하락하면서 주요 상업용 부동산 자산 유형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미국 오피스 시장은 2024년부터 사무실 복귀와 함께 오피스 임대차 활동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아파트로 컨버전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스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장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자산가치 하락세도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우려나 재택근무 문화 정착 등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빠르게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출금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부실 자산 규모도 오피스가 주요 상업용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크고 CMBS 연체율도 오피스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부실 자산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고 자산 가치가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멀티패밀리 시장입니다. 멀티패밀리 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수요가 급증하고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누적된 신규 공급과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CPPI도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신규 공급 규모 축소, 사무실 복귀, 그리고 임차 선호도 증가 등으로 멀티패밀리 임대시장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2025년 들어서 공실률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자산가치 하락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후 누적된 신규 공급에 영향을 받으면서 공실률이 상승했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빠르게 상승했던 반복매매 지수가 2024년 말부터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높은 자재비, 인건비와 더불어서 공실률이 상승하면서 미국 물류센터 신축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견조한 수요가 누적 신규 공급 물량을 소화하며 자산가치 하락세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리테일 시장입니다. 리테일 임대시장 공실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급상승했으나 2021년부터 바로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락다운이 해제된 데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영이 어려운 쇼핑몰을 멀티패밀리나 복합 용도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대시장이 개선되면서 CPPI도 작년 6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25년 5월 기준 주요 상업용 부동산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CPPI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리테일러들의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경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임차 면적을 확장할 계획인 리테일러들의 경우 달러트리와 같은 할인 소매 업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와 소비 흐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은행 업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지주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합니다. 상반기 은행 업종은 코스피 대비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지만 이제 2분기에 강세가 좀 강화됐었습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하는 이유는 친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때문입니다. 은행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안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주주 환원 확대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성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주 환원율 제고를 위한 충분한 CET1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업종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업종과 일부 보험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로 인해서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각도 부각됐다는 점 역시 은행업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호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유지를 합니다. 최근 규제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 추진, 주담대 6억 원을 포함한 가계대출 성장 규제 등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배드뱅크의 경우에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이 약 4천억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서 우려보다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이 이후에 부실차주의 이자 상환 능력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의 경우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계대출의 성장 둔화라는 부분들의 영향은 존재하겠지만 기업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점,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 및 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 이상이라면 비은행 자회사로 RWA 배분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은행들의 이제 개별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요. 이제 합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3.5조 원, 그래서 컨센서스를 4.9%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원화대출은 1.4% 성장, 그리고 님은 1.5bp 하락에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연체율 상승에 따라서 CCR은 일정 부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 가이드라인 정도의 RWA 성장과 환율 하락이 반영이 되면서 2분기 CET1 개선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 발표와 동반되는 하반기 자사주 매입 수각 정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SM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SM의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SM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지난 5월 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가 보유한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SM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 한알령 해즈 시 TME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 본토 투어와 현지 아티스트 제작 등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분기부터는 디어의 연결 편입 효과가 반영되고 주요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펀더멘털이 개선되어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SM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2,829억 원, 영업이익은 56%가량 증가한 385억 원을 예상하는데요.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2분기 대형 IP의 컴백으로 인해서 음반 음원 매출 호조가 예상이 되고요. 공연은 1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80회가량 진행됐기 때문에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NCT 드림과 에스파, 라이즈 등 주요 IP의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MD 굿즈의 경우 투어 MD 외에도 캐릭터 상품 등 ND 판매 상시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팝업 행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렌트비 효율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 시 TME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TME가 SM의 2대 주주가 되면서 SM과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사 간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디어유가 QQ뮤직의 인앱 형태로 버블 서비스를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한알령 해제 시 중국 본토 공연 진행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현재 아티스트 제작에 돌입, SM이 아티스트 활동 및 제작 전반을 담당하고 중국 내 프로모션과 유통은 TME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추정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 추정치에 추가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83,000원으로 10%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고 업사이드는 34.7%에 해당합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과 SMR, 가스터빈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국내외 AI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잠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캐파 증설을 또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파는 대형 원전 4기, SMR 모듈 12기, 가스터빈 8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나 2027년까지 캐파 증설에 1.3조 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어 이에 따라 SMR과 가스터빈 생산력이 각각 20기 그리고 12기까지 50%씩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는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 여부인데요. 국내 SMR의 경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상에 반영된 2038년까지 0.7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하나 건설하는 계획만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국내 AI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의 대안으로 국내 원전 또는 SMR이 제시가 되게 된다면은 내수 시장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2분기 매출액은 3.9조 원, 영업이익은 2,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신규 수주 축소의 영향으로 탑라인이 좀 줄어들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개선세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종료를 앞둔 공사들의 정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1분기에 인식되었던 일회성 비용이 2, 4분기에 나눠서 보전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신한울 3, 4, 5기와 관련된 원자력 부문의 매출 인식이 늘어나면서 매출 믹스가 개선됨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로는 94%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농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류은혜 연구원입니다. 식류 담당 류은혜입니다. 농심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2만 원, 그리고 음식료 산업 최선 호주를 유지를 합니다. 신라면 툰바는 입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적 기여는 하반기 이후로 기다림은 필요하겠지만 글로벌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량 감소 효과도 3분기 민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일부 상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증권 코스트 오브 에퀴티의 상승으로 외기 기존 대비 상향 조정됐지만 비곡물 라면 사업의 성장성을 반영하는 장기 실적 성장률을 상향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 52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는 16배,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28.6%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농심의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496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별도 매출은 3.1% 증가할 전망인데요. 2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전분기 가수요로 물량이 많이 나갔던 영향으로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도 영업이익률은 가격 인상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개선된 4.8%를 전망합니다. 해외 법인 매출은 9.5% 증가할 전망인데요. 미국 법인은 신라면 툰바 입점이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점비 등 초기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전분기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예상합니다. 다만 신라면 툰바 입점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법인의 매출액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농심 주가의 주요 모멘텀인 신라면 툰바에 대한 기대감이 아시아 성과를 기반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권에서 흥행 중인 K푸드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 신라면 툰바는 일본과 중국에서 예상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입점을 확대 중인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권에서의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농심은 3분기 국내 민생지원금 지급 그리고 하반기 미국 라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연중 주가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3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